기자에 단체 공기가 단체로 모여있는 기단입니다. 공기가 잔뜩 그 지역에 모여있어. 생각해봐. 공기가 잔뜩 그 지역에 모여있으면 그 지역의 성질을 담게 됩니다. 안녕 시베리아 기단. 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첫 번째 봐야 될 게 육지에 있냐 바다에 있냐. 시베리아 기단은 육지에 있죠. 육지에 있으면 건조한 거야. 육지에 있으면 건조한 겁니다. 그렇겠죠. 바다는 축축하지만 습기가 많지만 육지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없을 테니까 건조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야. 북쪽에 있으니까 춥겠죠. 한랭한 겁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 왼쪽 위에 있는 곳으로서 한랭 건조한 기후를 가집니다. 한랭 건조한 성격을 가진다는 거야. 그 지역의 성질을 닮으니까.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오호츠크 해입니다. 해는 뭐지? 바다거든요. 오호츠크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기단이기 때문에 다습합니다. 습기가 많겠죠? 근데 북쪽이죠. 북쪽이니까 한랭, 저온인 거야. 좀 낮은 온도이면서 다습한 성격을 가지는 게 오호츠크해 기단입니다. 자, 왼쪽에 밑에 아래쪽에 왼쪽에는 이쪽 중국 쪽 중국에 있는 양쯔강 기단이라고 불러주고요. 양쯔강도 여기도 뭐 어때요? 육지 위잖아. 육지니까 건조한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따뜻하겠죠? 온난 건조한 성격을 가집니다. 아래쪽이면서 오른쪽을 여기 북태평양이라고 불러주고요. 북태평양이니까 바다 위에 있으니까 다습하고요. 아래쪽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한 겁니다. 고온 다습하다고 표현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북태평양이라 해서 북쪽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남쪽 저 하단에 있습니다. 북태평양. 여기가 태평양이야. 태평양 중에서도 북쪽 방향에 있어서 북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게 아니야. 태평양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태평양이라서 이름이 북태평양인 겁니다. 북태평양이라는 이름만 보고서 이거를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각각의 기단은 각각의 지역의 성질을 닮아간다라는 게 기단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에 얘가 내려와요. 아까 겨울에 북서 계절풍이 분다 그랬잖아. 그래서 겨울에 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랭 건조한 성격을 띠게 되는 거야. 겨울의 날씨가. 자, 여름은 반대로 얘가 영향을 끼칩니다. 여름에 얘가 영향을 끼쳐요. 근데 처음부터 얘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잘 봐. 여름 먼저 할게요. 여름에는 얘가 올라와서 영향을 끼칠 때 얘도 내려옵니다. 둘이 싸우는데 얘도 다습하죠. 다습한 놈들 두 놈이 싸워. 어떻게 될까? 비가 겁나 내려요. 그리고 얘는 난 내려갈 거야! 그럴 거고 얘는 올라갈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때 둘이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위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를 겁나 내리는 그 자식 누구야? 두 글자, 장마입니다. 장마를 일으키는 두 기단을 써라.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장마를 일으키는 기단입니다. 그러면 저 건조 기단 두 개는 어떤 역할이에요? 얘는 겨울에만 내려오고 얘는 봄, 가을에 우리가 영향을 끼쳐. 봄, 가을은 얘, 겨울은 얘, 여름은 요 둘이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얘가 이겨요. 그래서 늦여름에는 그렇게 더운 거야. 장마 끝나고 나면 겁나 덥죠? 그게 얘 때문인 겁니다. 얘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 장마 끝나면 시원할 거예요. 그죠? 저온인 녀석이 영향을 얘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여름에 장마가 오는 이유가 얘네 둘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 늦여름에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유는 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날씨를 생각해봐. 되게 꿉꿉하고 막 습기 되게 높죠? 습도가 높은 이유는 얘 때문에, 다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뜨거운 이유는 뭐다? 고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여름의 특징이고, 봄하고 가을은 요 양측간 기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단이고,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만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할게.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만난 걸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 형성된다. 전선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들어봤나? 장마 전선? 네. 그게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우리나라 중심에 형성되는 얘가 한랭전선이고 얘를 온난전선이라고 하는데 전선과 전선이 만나면 정체전선이라는 전선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전선이 뭔지 이런 걸 소개할게요. 자, 기단을 소개했고요. 전선을 소개할게. 저 전선이 이 전선이 아닌 건 알죠? 네. 이렇게 진지할 수가. 재밌죠? 한 얘기예요. 자, 저 전선이 아니라 기단과 기단이 만난 걸 전선이라고 하는데 전선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이걸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 나와라.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단은 차가운 기단도 있고 따뜻한 기단도 있잖아. 문제입니다.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따뜻한 찬이요. 생각하고 말합시다. 찬 거요. 가운데. 차가운 게 무거워요. 우리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가벼워지는 거고 차가운 공기가 무거운 겁니다. 자, 현재 여기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막 밀려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의 설정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따뜻한 공기가 놀고 있어요. 저기서 차가운 공기가 왜 밀고 오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워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요. 파고듭니다. 이게 파고들고 있는 그림이야.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는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서 파고드는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상승합니다. 따뜻한 공기라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공기는 뭘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저군형의 구름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전선면을 쭉 내리면 땅하고 만나는 라인이 있겠죠. 땅하고 만나겠잖아. 여기 땅에 여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는 뜨거운 공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는 차가운 공기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라인을 뭐라고 한다? 그 라인을 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라인. 지표면에 형성된 요 라인을 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전선을 따라서 하늘 위로 쭉 펼쳐진 면을 뭐라고 한다? 전선면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면의 형태로 펼쳐지니까. 그래서 장마 전선이라는 건 여기 요 지표면에 형성된 요 라인이 장마 전선인 거고 장마 전선을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이걸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형성된 곳을 전선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전선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전선의 종류 이렇게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뒷장에서 바로 소개할게요. 여기 봅시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이 쌤이 방금 얘기했던 따뜻한 공기가 놀고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침투하는 상황이 한랭전선이에요. 암기법인데요.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중에 누가 힘이 세다?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놀고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서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한랭전선이에요. 밀고 들어오면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게 되고요.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된다? 그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 그랬죠? 깜짝 놀라서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서 저군형의 구름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여기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전선은 여기 형성돼 있죠. 전선은 여기 이게 전선이야. 전선이 형성돼 있고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파란색 뾰족한 이런 기호로 한랭 전선을 표시합니다. 차갑다는 뜻이야. 자, 이제 앞과 뒤를 구분해야 되는데 전선은 봐봐. 찬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죠. 그럼 진행하는 방향 여기가 앞쪽인 거고 진행해 왔던 이쪽이 뒤쪽인 거야. 자, 여기를 앞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그래서 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전선 있죠. 전선의 뒤쪽이고 이쪽은 전선의 앞쪽인 거야. 비는 어디 내립니까? 문제입니다. 전선의 뒤쪽에 비가 내린 거야. 전선 뒤에 비가 내린다. 근데 그냥 비가 아니죠. 무슨 비? 소나기 비가 내립니다. 왜? 저군형의 그룹이기 때문에 밀집된 형태의 비, 소나기 비가 내려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형성됐다. 전선 바로 뒤에 소나기 비가 확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선의 앞쪽은 아직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이니까 날씨가 맑아요. 근데 전선이 지나가면, 전선의 뒤로 지나가면은 비가 막 내리는 거죠. 되게 맑았는데 갑자기 날씨 흐려지면서 비가 소나기가 막 내린다. 나를 누가 통과한 거야? 한랭전선이 통과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전선이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요. 봐봐. 찬 공기가 파고들면 그대로 쭉쭉쭉쭉 전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무거운 공기가 쭉 밀고 내려가면은 전선이 바로바로 전선이 이렇게 전선이 이동할 거 아니야. 전선이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곳이니까 전선의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선의 이동 속도 120도 맨 위에 전선의 이동 속도가 왜 빠른지를 이해해야 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 파고드는 대로 그대로 전선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전선의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립니다. 그 다음에 전선면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선면의 기울기.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저근형 구름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급하다. 기울기가 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요. 전선의 뒤쪽에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전선이 통과하면 봐봐.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나는 어때요? 따뜻했어. 근데 나를 얘가 딱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찬 공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기온이 떨어집니다. 비 겁나 내리고 추워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게 한랭전선이라면 온난전선을 비교해 볼게요. 온난전선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온난전선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번에 누가 놀고 있다? 찬 공기가 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야. 확 밀려오는 거야. 그런데 따뜻한 공기는 가볍죠. 파고들 수가 없어. 때리면 지가 올라. 지가 올라. 띵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뛰어넘지 못해요. 계속 밀기만 해. 계속 밀어. 근데 가벼운 공기가 무거운 공기를 막 때린다고 해서 얘가 쉽게 움직이나? 조금씩 찔끔찔끔 움직여요. 그러므로 전선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파고들지 못하니까 지가 타고 올라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이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야.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죠. 완만하고 여기에 요단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를 층층층층 형성되는 구름이라 그래서 층운형의 구름이라고 해요. 휴야, 층운형 구름의 반대말이 뭐야? 아까 봤던 거. 적운형 구름이야. 적운형 구름은 쌓을 적자서 구름이 쌓여 있다는 뜻으로 적운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층층층층 계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층운형 구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얘는 그러면 비가 어디 내려? 이게 전선이 오늘 힘이 넘치네요. 이게 전선이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니까 아따 맘마처럼 따뜻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전선에 어디에 비가 내린다? 앞쪽에 비가 내립니다. 이쪽이 앞쪽이죠? 전선의 앞쪽에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아니죠. 층은 되게 얇은 구름에서 내리는 비니까 부슬부슬부슬 이슬비 같은 되게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됐네요. 이게 온난 전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에 약한 비를 내린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내가 현재 여기 서 있어. 난 어떤 상태? 추워. 비를 부슬부슬 맞고 있어. 그치? 근데 전선이 자기를 통과하면요. 비가 그쳐.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선 통과 후에는 온도가 올라가. 그죠? 그렇겠죠? 전선이 통과하면 따뜻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단과 전선까지 정리를 잘 한 겁니다. 주소를 잘못 잡았어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 기압과 날씨 바로 정리할게요. 기압과 날씨는 아까 했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자, 이 내용입니다. 여기 봐봐.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살고 있는 나는 무슨 기압을 느낀다? 1기압. 와. 고마워요. 대답해서 너무 고마운데 1기압이었는데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기압이 낮아진다고요. 여기 써져 있어.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저기압. 그럼 반대로 여기는 공기가 내려오고 있죠. 원래 1기압이었는데 공기가 더 내려와서 더 쌓이니까 고기압으로 변하는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이렇게 보내주겠죠. 바람이 부는 방향,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선생님 저기는 뜰 수 있나요? 뜰 수 있는? 내가? 그 상승기류면 뜰 수 있나요? 엄청 강하면 뜰 수 있겠지. 사람을 띄울 만큼의 상승기류는 아니야. 얼마나 강한? 우리 저번에 저번 주에 그거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박 얘기할 때 네. 있었어. 그 뒤로 우박이 왔다? 맞아요. 맞아요. 깜짝 우리가 우박 얘기하고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우박이 막 두두두둑 갔어요. 저 그거 봤어요? 이거 느꼈어요? 네. 아니 그 얼음 덩어리가. 맞아. 그래서 저 자동차에 학부모한테 이유 탕탕탕 들었어요. 막 튕기고 됐어. 이야, 우리 우박 얘기했는데 우박이 내리네.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생각은 이게 바로 상승기류? 그 상승기류 상승기류 강한가 보다 그랬지. 난 생각. 자, 그래서 이걸 저기압과 고기압이라고 말을 하고요. 요거 기억해야 돼. 북반구에서는 잘 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내보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자전을 하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전에 의한 영향력으로 우리 변기 물 내리면 그냥 안 내려가고 확 돌면서 내려가죠. 그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거 알면은 더러워. 봐봐 한번. 봐요? 눈 딱 감고 봐봐. 눈 감으면 어떻게 봤어요. 봐요? 왔어요? 반시계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이야. 어떻게 알면? 우리 북반구는 기억했어. 변기물을 내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내려갑니다. 근데 저 밑에 남반구로 여행을 가. 거기도 변기가 있어. 거기 물을 내리면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요. 네? 물이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물이 다른 게 아니라 내려가는 방향이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내려가는 왜? 방향이 달라요? 달라요. 진짜요? 지구가 자전을 반시계 어디로 가면 북반구 볼수 있어요? 기준으로는 반시계 방향 돌잖아. 네. 근데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가요. 돼요? 호주. 아니요. 적도만 지나면 돼. 호주. 적도 아래.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돼요. 적도만 지나면 돼요. 오. 자, 이게 왜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야. 잘 봐. 또 해줘야 되나? 놀라지 마. 쌤이 지금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보이나요? 네. 네. 아니, 위에서 봐. 봐봐. 위에서 볼게. 위에서 봐. 위에서 여기 이렇게 반시계죠. 네. 네. 반시계 맞죠? 네. 인정? 네. 쌤 방향 안 바꿀 거야.
반시계야? 반시계인데 안 바꿨어. 반시계인데 여러분들 아래에서 이걸 봐봐. 시계 방향. 오 시계 방향이네. 시계. 오 뭐야? 왜 신기한 거지? 신기하죠? 우리 신기해. 애들 어떻게 달라? 신기해. 똑같아. 그래서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북반구 기준으로 반시계를 도는 거고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였잖아.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물 내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쌤, 순간 내 이름 모르더니. 지구는 그럼 무슨 시계 방향으로 가요? 지구는 위에서 내려갔을 때 반시계 방향. 아래에서 올라가서 아래에서 쳐다보면 시계 방향. 그러니까 둘 다 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줄 때 일직선으로 주지 않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내보내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지금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장난 시계 때문에 저반 시계를 보고 왔다라고 암기합니다. 우리 반 시계 고장났어. 고장난 시계. 어떡하지? 저반 시계 보고 와. 네,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요 그림을 기억하자는 거야. 요거 나중에 되게 많이 사용될 그림이라서 지금 미리 외워놓으면 좋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빠르게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아까 기압에 따른 저기압은 상승기일 때문에 비가 내린다 그랬고요. 고기압은 오히려 있던 구름도 사라지니까 날씨가 맑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온대 저기압입니다. 이 그림이 온대 저기압 그림이야. 온대 저기압이 뭐냐면 온대 지방에 형성되는 저기압을 말합니다. 이 저기압 중심에는 뒤에는 한랭전선이 형성이 되고 앞에는 온난전선이 형성된 걸 온대 저기압, 우리나라에 생기는 저기압이라고 말해요. 자, 전선의 특징 기억납니까?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요. 붕! 하지만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려요. 맞나요? 네. 한랭전선은 어디서 비가 왔죠? 전선의 뒤쪽에 좁은 영역에 비가 오죠. 여기가 비가 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A 지역까지 소나기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보이나요? 네.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내리게 됩니다. 네. 현재 나는 A에 살고 있어요. 어떤 상태죠? 소나기 비를 겁나 맞고 있고요. 소나기. 찬 공기 영역에 있으니까 추워요. 맞죠? 네. 자, B는 어떤 상태인가요? 온화해요.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이게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잖아. 그러니까 따뜻하고 비도 안 오고 있죠. 그냥 인식하기 쉽게 쌤은 그냥 천국이다라고 그럴 수 있게 천국이다. 와, 되게 좋아. 되게 좋아. 근데 B 지역이 요 한랭전선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랭주. 지옥이 돼요. 그죠? 소나기 막 내리고 추워질 한랭주. 거 아니야. 그지? 한랭지옥이 되겠죠. C도 볼게요. C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조금 추워요. 조금 춥고 우슬지옥. 우슬우슬 부슬비가 내리고 있죠. 그 요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따뜻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각 지역, A, B, C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를 예측하면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전선의 이동 속도가 어때요? 달라요. 뒤에가 더 빠르고 앞에가 느리죠. 네. 언젠간 뒤에 앞에요? 녀석이 앞에 녀석을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으면 봐봐. 온난전선 그려볼게. 온난전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한랭전선이 따라잡으면 뒤에서 칼을 꽂게 돼요. 칼이 꽂는다고? 빡!
뒤에서 이렇게 빡 부딪힌 거잖아. 선이네. 그러면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센 거고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센 건데 두 힘이 빡 만나면 상쇄돼 버립니다. 사라져요? 없어. 그래서 전선이 모두 사라지게 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전선을 그래서 앞으로 문을 닫을 전선이야 회색 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제 앞에 전선의 이름들 나와 있는 거 보여요? 119쪽 맨 밑에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뻑 부딪힌 거 보여요? 세 번째 그림? 네. 그래서 그 녀석을 회색 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비가 그칠 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니까 전선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면 회색 전선이 되는 거야. 비가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라집니다. 전선이 사라지면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많이 오는 건 아까 오호츠크의 기단이 내려오려고 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가려고 하잖아.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전선이니까 아래로 뾰족한 거고요. 한랭전선이 올라갈 때는 위로 나 올라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힘겨루기를 하니까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는 전선, 정체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장마전선이 바로 저 정체전선인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비가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 볼 때 맨날 전선. 맞아, 이게 전선. 이제 이해하기 쉽겠고. 근데 이제 요거 회색 전선 같은 경우 뒤에서 딱 꽂은 거니까 곧 사라지겠구나. 비도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정도만 일단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풍향에 대해서는 일단 암기사항이라서 나중에 암기법을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자, 일단 내용 정리만 좀 해줬습니다. 자, 문제 푸는 것부터 집에서 좀 해가지고 올게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이 종강입니다. 종강이에요. 끝나요? 다음 시간에 별에 대한 거 2강을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늦지 않게 잘 좋은 게 와주면 아니고. 좋겠어요. 알겠죠? 다 계속 다음 주에 놀아요. 뭐 미팅 다음 주에 놀아요. 다음 주는 이제 2학년 과정 시작할 예정이에요. 오늘 통합과학 몇 개야? 잠깐만, 이런 좀 재우는 앞에 못 들은 거 잠깐 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을 수 있게요. 고생했어요. 얼마나 빠졌으면. 고생했어요. 이름 모르겠는데. 정민아. 나 허리가 너무. 안녕하세요. 나 끝났다. 배가 끝났는데. 너무 고파. 근데 돈이 없어요. 뭘. 근데 아빠가 선생님이 25분에 왜 나래?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지금 마치는